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햄 청지 중추원사 이사순이 졸하니 관각과 종이 100권을 주었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9일 열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임실현관 임준경이 백성들에게서 어교, 칠, 녹각 등의 물건을 거두어 군기를 만들었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직임이 합당치 않습니다. 청컨대 파면하여 내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주어 헌납 서강이 본원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두 분 전하께서 장차 수양대군의 저사에 행행하신다 합니다. 예전에 인군이 친히 대신의 집에 임명하는 일은 있었지만 다만 중군께서 친히 가시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비록 부모의 나라일지라도 1년에 한 번 건친하고 부모가 죽으면 가는 의리가 없으니 어찌 국무로서 가볍게 거둥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정지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중궁이 친히 간 뒤에야 수양의 부인을 위로할 수가 있다 하였다. 서강이 또 아뢰기를 중궁이 신하의 집에 가는 것은 조종조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친히 임하시어 언수가 이미 지극합니다. 어찌 반드시 중궁이 함께 가신 뒤에야 가하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상성포 나호이아 보천사 주지 우위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성왕 제사의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중추 이 종목이 어버이가 늙었다고 하여 사직하고 돌아가 복명하기를 빌었다.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종목의 노모가 충청도에 있으니 그 도의 도절제사로 제수하고 그 형 안주 목사 이종효도 또한 충청도의 수령과 바꿔 제사에 돌아가 복명하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종성에 부방한 김경신과 경원에 부방한 오간을 놓아 보내었다. 단종 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지흥미, 한보혁, 양처공, 진중거, 김하생, 최점, 차진, 조사준, 홍유건, 허파회, 김흥열, 박기, 고가물, 이생, 이춘경, 김현, 황양, 유연, 이사준, 박충무, 이운, 정주생, 서희, 김신, 이길안, 손중, 배균, 이하, 백인기, 김맹중, 이성부, 김계손, 신맹린, 손대평, 이맹문, 김수생, 이순, 김윤하, 염얼지, 김기순, 손, 김산, 방중신, 김옥산, 유사경, 김세희, 엄신, 김환, 노중년, 박중산, 박효신, 윤찰읍금, 박치상, 이서익명, 서효남, 이말생, 박영생, 장을명, 남치명, 최경, 최승말, 김예, 박을, 임학, 양덕수, 방충산, 박밀, 오춘도, 한봉산, 배우, 유선희, 박등미, 강중남, 김자진, 박영건, 김자진, 김효선, 홍상덕, 경선, 김호생, 이흡, 신자간, 박중선, 이상, 김순, 전귀달, 이말생, 김두, 한중산, 빈석, 조치화, 박자순, 김득생, 양준경, 김익기, 원성련, 홍보, 홍우명, 박숙년, 이문, 안득생, 김자산, 김계선, 박인도, 김정, 이흥덕, 유경로, 이종지, 임권, 이언양, 강한경, 박림, 신자하, 한우, 이맹절 등의 고신을 도로 주었다.
단종실록 13권 담종 3년 1월 30일 병자 5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최도원, 임효칭, 유침, 조전, 이규, 손효생, 이의강, 이임, 유실, 임중, 문현보, 나등명, 이치양, 이윤지, 이을중, 전휘하, 장용봉, 김경, 이생, 배운, 송일, 한유신, 김재남, 김양수, 최윤, 이권, 김사중, 이양배, 조아, 최직, 위향, 최경인, 이순노, 정주, 안성흥, 이양근, 문성질, 홍선우, 박경, 이운희, 이세생, 양우시, 신진보, 조보인, 김사이 등의 고신을 도로 주었다. 단종실록 13권 담종 3년 2월 1일 정축 첫번째 기사 김사오, 유수, 낭이, 승거를 섬지충초원사로 이언을 사헌부 지비로 유자황을 지평으로 삼았다. 이날 진공신으로서 통정대부위원은 모두 가자하였다. 통정대부는 정상품 당상관 품계이다. 가자는 작품을 더하여 주는 것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일 무인 첫번째 기사 동교에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4일 경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왕비와 함께 수양대군의 저택에 가서 서청에서 연회하였다. 양양대군 2제, 효령대군 2보, 임영대군 2구, 금성대군 2유, 영흥대군 2염, 경영군 2비, 함령군 2인, 응영군 2치, 화이군 2영, 계영군 2증, 의창군 2공, 한남군 2염, 밀성군 2침, 수충군 2현, 익현군 2관, 영풍군 2전, 영해군 2당, 도원군 2장, 영순군 2부, 영양위, 정종, 영천위, 윤사로, 화천위, 권공, 하동부원군 정인지, 우이정, 한학, 도승지, 신숙주, 좌부승지, 권남, 동부승지, 환명해, 판내시부사, 엄자치, 전군, 좌승지, 박원형, 우승지, 권자신, 우부승지, 구치관, 여량군, 송현수 등이 시연하였다. 송씨는 익랑에서 연애하였는데 영양이 공주, 반성이 옹주, 봉부부인 상궁 박씨, 판중초원사 윤번의 처씨, 사부시 소윤 한계미의 처, 도원군의 처씨, 돈영부 주부 정현조의 처 등이 시연하였다. 임금이 서양대군에게 옷 한 벌, 표리 5벌, 화은, 이정, 안장갖춘 말 한 표를 내려주고 도원군 해양군 정현조에게 각각 말 한 표를 내려주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5일 신사 첫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전을 올려 사언하기를 건군이 맑게 개니 1월의 빛이 밝게 드리고 우루가 축축히 적시어 곡진이 온천의 언택을 더하십니다. 바라지도 아니하던 은혜이므로 감격과 부끄러움이 아울러 이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외람되게 종접된 관계에 속하여서 외람되의 혼명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돌아보건대 공로는 조그마한데 상작이 성대하니 청박한 그릇이 쉽게 가득 찰 것을 두려워합니다. 청필이 길을 열어 양군께서 누추한 살인문의 어가를 나란히 대시고 은혜를 내리어 연회를 베푸시니 일가가 육소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한 언사를 내려주시며 여러 차례에 이르니 실로 심상한 경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께서 항상 전친의 뜻을 돈독히 하시고 공로에 보답하는 의표를 넉넉히 보이시는 때를 상감하면서 마침내 잔열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은택을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길이 소들을 지켜서 적심을 갑절이나 다하겠습니다. 자자손손이 대려의 충주를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수가 항상 강령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정인지도 또한 전을 올리기를 큰 도량으로 너그러이 포용하시어 조그마한 공로까지 다 기록하시고 특이한 은혜가 거듭 이르니 감격과 공격함이 더욱 모두 깊습니다. 뼈에 새긴 대로 어찌 있겠으며 꼭 보답하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등이 외람되게 천박한 자질로서 장성한 때를 만나 지난번에 간소한 형도를 복주해 되니
다행히 혼명의 사표에 참여했습니다. 공로는 적은데 상작은 크니 실로 감격스러움이 지극하여 부끄러움이 뒤따르는데 어찌 총령이 다시 이처럼 거듭 이르리라고 기대하였겠습니까? 위로리 길하여 양궁께서 원훈을 친히 위로하시니 군신이 서로 즐거워하고 일당이 성택에 다 같이 졌습니다. 생각컨대 하늘에서 아름다운 은사를 내리시면 대개 세상에 드문 특수한 은택인데 어찌 한가 전친의 의표만을 융숭이 하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이에 공로에 보답하는 언제니 후하여하다고 하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오로지 아무런 쓸모없는 전한 자들이 또한 녹병의 인정에 젖으니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께서 천지와 같이 생성하시고 부모와 같이 자애하신 때를 만나서 삼가 만나서 언고의 상이 융숭하고 영광이 노도나의 자범에까지 미치니 신등은 삼가 마당이 더욱 소절을 지켜서 적심을 갑절이나다 하겠습니다. 기뻐 뛰고 춤추며 풍성한 덕을 노래하여 화답하고 기리기리 수가 첨주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하였다. 운천은 구름 낀 하늘이고 청필은 임금이 행차할 때 길을 깨끗이 지우도록 관원이 외치는 소리다. 또는 임금이 행차를 말한다. 전치는 동성끼리 친교를 두터이 하는 것이다. 적심은 결백한 절개이고 대리연은 황하의 띠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이 수돌같이 작아지도록 세월이 연구한 것이다. 강릉은 구릉이고 사펼은 옛날에 맹세를 할 때 짐승의 피를 입가에 바르던 것에서 나온 말로서 서로 굳게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녹변은 임금이 선비를 대접함이고 첨주는 사람의 장수를 비는 말인데 바다 위의 신선이 사는 곳에 선학이 매년 일주 몫을 나타내는 산가지이다. 를 물어온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다. 해옥 첨주의 약자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장령 이승소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그녀의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러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시는데 지금 천기가 아직 추우므로 절선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시위하는 군사가 하루 종일 들어있으니 어찌 굶주리고 지친 자가 없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선왕의 궁인들이 아직도 궁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는 궁이 이미 마련됐으니 내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점지하기를 궁인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했다. 이승소가 아뢰기를 상궁 박씨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선왕의 궁인으로서 궁중에 있는 자가 박씨 외에 또한 몇 사람이 있느냐 내보낼 수는 없다 하였다. 이승소가 다시 청하니 전지하기를 이 사람은 조금도 혐의스러움이 없다. 또 궁중에는 이래도 밝은 옛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하니 이승소가 말하기를 신등은 선왕께 혐의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궁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비록 선왕의 궁인이 아니더라도 어찌 다스릴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문종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우대하여 동궁으로 내보내어 거처시키니 박씨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시었다. 문종의 교지가 이와 같았으니 너희들의 정을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절선은 절기에 따라 몸을 조심합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지금 경태 원년에 수교한 해당 절목에 군사들이 번상한 사도를 하번할 때에 마감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1건은 병조에 바치고 1건은 3군에 바쳐서 후번에 이르러 도목을 바치거든 불시에 빙고하여 직임을 제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두 장모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였어도 논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미리 사도를 상고하지 못하니 그 번이 끝나기에 이르러서 다만 사색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고서 모두 귀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니 청컨대 이제부터 각각 당번 때에 패두 장모 사색의 사문을 갖추어 미리 마감하게 하고 각각 그 이름의 아래에 다 친히 서명하게 하여 본위에 바치게 하고 또 선하의 병조에 병조 보고하게 하소서. 어기는 자는 패두 장모 사색을 논지하게 하며 이어서 사도의 반을 줄이거나 또는 그 분수를 더하는 경우에는 아우러 당자도 논지하여 사도를 전부 삭제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도는 군사나 하급 관료가 출사할 때 받는 근무 일수의 분수이다. 패두는 40~50의 군정을 거두리는 우두머리이다. 장문은 실제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사색은 각 패에서 사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단조실록 13권 담정 3년 2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행사직 안지선을 차견하여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 김홀로 등 구인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전날에 전지하시기를 박씨는 선왕께서 남아있도록 요구하였으므로 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하셨으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선왕의 교지는 전하께서 나이가 어리심으로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궁께서 실제로 국내의 정사를 다스리는데 어찌 반드시 박씨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성상께서 선왕께서 혐의스러움이 없다고 하시지만 무릇 선대 이런 후세에서 취하니 지금 혐의스러움이 없다고 하여 선왕의 국민으로 하여금 궁중에 남아있게 한다면 후세에서 반드시 이를 구실삼아 삼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박씨가 성상을 보호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면 또 어찌 반드시 궁중에 둔 뒤에야만 가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조 진공 병부 소보 원영 상승포에 머무른 이세수 원문이 각각 사람 보내서 도움을 바쳤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9일 어리후 첫 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상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직지편전 양승지 등을 하삼도에 보내어 지도를 살펴서 정한다고 하나 그러나 중국 조정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고 또 농사철을 당하여 혹시 백성들을 번요스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보내는 것은 모두 신진의 무리이니 그 지도에 좌우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가대 금년 봄에 우선 경기만을 시험하고 오는 가을까지 기다려서 나누어 보내소서. 관제도 또한 시기에 맞추는 할 일은 아니니 지금 정관 정료의 주석을 다는 것과 문종실로를 끌 수차하는 것이 거의 끝나가니 청가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직편전의 여러 유자들로 하여금 찬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조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산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고니를 잡아서 환궁하였다. 매를 맡아받은 환관 엄자치에게 안장갖춘 말 한 필을 내려주고 나머지 수가한 환관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수가는 어가를 따라갑니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1일에 정해 첫 번째 기사 험납 서강이 본원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내일 장차 동교에 사냥한다고 하는데 사철, 강무 같은 것은 인군이 부득이한 일이지만 지금 명분도 없는 사냥을 자주 행하신 것은 불가할 것 같으니 청가대 이를 정지하소서. 또 듣건대 매를 맡아보는 환관에게 안장갖춘 말을 주었다니 무릇 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유공자를 대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구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악기력이었으니 어찌 오로지 찡그리고 웃는 일뿐이겠습니까? 청건대 이제부터 가볍게 상 주는 것도 없애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세종께서도 또한 일찍이 매사냥을 구경하시고 때로 매를 맡아보던 환관에게 상을 주셨다. 나는 고사에 의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서강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나이가 바야흐로 어르신데 자주 사냥을 구경하러 다니시고 학문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영관에서 전지하기를 경영관에게 전지하기를 굴에 의하여 1일에 3철에 진강하겠다 하였다. 아이고야 이래 공부를 많이 하시.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이선을 지도령 부사로 성승을 중초원사로 김기를 동지중초원사로 조월을 중초원 부사로 이흥상을 계림군으로 조상치를 지편전 부제학으로 이종목을 충청도 병마 절제사로 삼았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집무서의 직책은 검군을 맡아보는 것인데 궁방 환관의 사인이 전리를 잡아가서 욕보였다. 그 도진무와 난관이 장병관으로서 환관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양쪽이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추국하여서 아뢰어라하였다. 장병관은 군사를 맡아보던 관원이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동부성지 환명해가 주서를 보내어 영의정에게 고하기를 지금 궁방 환관과 집무소 난관을 의금부에 가두었는데 정난공신 유사도 또한 직무에로서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만약 그 죄가 무겁다면 용서할 수가 없지만 유사의 주에는 몸을 구금하는 데 해당하지 않으니 청와대 계달하여서 보방하여 다스리게 하소서니 영의정이 즉시 이를 석방하였다. 아유 저들 마음대로 단정실록 13건 단정 3년 2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염진에 머무르는 이세수 원문과 상송포의 호자와 일기수 원고가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정실록 13건 단정 3년 2월 1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산을 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단정실록 13건 단정 3년 2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김제의 주의수인 양녀 내은이가 간부 거이만과 함께 본 남편을 모살하였으니 요례에 의하면 내은이는 응기처사의 부대시에 해당하고 거이만은 차명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대시는 사형할 때 가을 추분까지 기다려 지 않고 처형하는 것이고 대개 봄 춘분부터 가을 수분까지 마무리 소생하고 성장할 때는 사형을 피하는 것이 관리였다. 대신은 사형할 때 가을 수분까지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것이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도통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사복시의 여러 관원은 전에는 2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900명씩 1년 간격으로 교대하여 입번하였습니다. 지난 갑술년 5월에 처음으로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733명으로 하였는데 매양 행행할 때를 당하면 각 사비군은 반수 이상이 부족하니 청구대 501명을 더 설치하여 옛날에 의하여 1번에 매 900명씩 정원으로 정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보충군 원효 말동 등은 도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라 하고 또 형조에 전지하기를 인순부의 계집종 가야지와 도관의 종 김질동에게 종량을 허락하고 가야지의 소생인 종 중사는 명령하고 또 전 부사정 이효산의 계집종 파독과 그 소생인 종 원만 귀동 계집종 소사 아간 귀덕 귀지 등을 면역하게 하고 공초 노비를 이 효산에게 충당하게 하라 하니 원효 말동 김질동은 봉보부인의 누이였으며 파독은 상공 박씨의 올케이였다. 종량은 양인이 되기는 것이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저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일기주 원문의 사자 우계 사야문이 전한 글에 이르기를 삼보라 쇠모가 일찍이 중으로서 사명을 받고 대마도에 이르렀다가 환속하여 귀국에 이르러 부모가 원래 귀국 사람이라고 사칭하나 그러나 본래는 석견주 사람입니다. 또 귀국에서 보내주시는 물건을 모두 도둑질하여 훔쳐내고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주의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몰래 도망하여 귀국에 이르렀으니 빌건대 송환시켜 주소사였습니다. 청건대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비밀이 포치하여 삼보라 쇠무로 하여금 놀라서 두려워 자살하거나 혹은 도망하여 숨지 말게 하였다가 우계 사여문에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붙여보내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항사 윤암이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중궁의 고명 관복은 이미 황제의 준청을 받아서 내사 고보 정통이 이달 20일에 연경을 출발하였으니 4월 금운께에 완경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동래현 숙인 이씨는 나이가 106세인데 소재한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쌀 10석을 주게 하소서 하였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2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중궁의 고명 관복을 황제가 준청하였다고 하여 백관들이 진화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경들의 계본을 장차 여러 차례 보고서 본도에서 신룡하여 백성들의 식량이 심히 곤란하고 군자도 또한 넉넉하지 못한 것을 자세히 알았다. 그러나 민생이 이와 같은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있겠느냐. 군사 가운데 묵은 잡곡만을 적당히 지급하여 백성들의 급한 사정을 구해주고 또 관민으로 하여금 양쪽이 편하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경기에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봄철 풀성기를 먹는데 소금이 없을 수 없으니 창컨대 여러 포구의 소금 500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고 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중국 조정에 입주한 내사 정통의 집을 살피도록 하다.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1. 중국 조정에 입주하였던 내사 정통이 지금 복명사신으로 오는데 그 집이 신천에 있으니 경히 살피도록 하라. 지금 사목을 보내니 시행하도록 하라. 1. 가사는 혹 그대로 수리할 수 있을런지 혹 부득이 새로 지어야 할런지를 적당히 요량하여 조치하고 또 부모의 무덤을 살펴서 아랠 것이다. 1. 사신의 족친 등을 먼저 조치하여 만약 사신이 만나보고자 하거든 주가를 준비하여 괴양할 것 하고 또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오는 내사 고보의 어미가 증산이 있으니 쌀 10석 황두 5석 장 1옹 소금 2석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내사는 중국에서 공중의 일을 맡아보던 황건을 말한다. 복명 사신은 황계의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옵니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조사 동지 중추원사 신자수가 와서 복명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강맹병을 의정부 조하참찬으로 박중림을 중추원사로 박중손을 공조판서로 권준을 이조 참판으로 이화를 인순부 윤으로 홍심을 한승부 윤으로 최항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삼았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개봉과 호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뢰기를 대저 둔전을 여러 포구나 영진의 각성이 서로 들리는 땅에서 한광하고 비옥한 전지를 올라서 수자리 사는 병졸로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경작시키고 한편으로는 수자리 살게 하니 실로 편익합니다. 만약 여러 고을의 둔전인 경우에는 전농실종으로 하여금 경작시키나 지금 자기 집 농업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배만만 있고 이익은 없습니다. 참건대 그 전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농사짓도록 하소서. 또 해수의 제방으로 수전의 땅으로 만들만 하니 감사가 친히 살펴보고 개문하게 하고 가을채까지 기다렸다가 제방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각성은 군사를 모으기 위해 부는 각소리이다. 한광은 넓고 빈 것, 수전은 논을 말한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6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지주 지좌원이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7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관압사 첨지중추원사 임효인이 와서 복명하였다. 관압사는 여진이나 외에 사로잡혔다가 도망쳐온 중국 사람들을 요동으로 안동하여 가서 풀어주던 사신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2월 27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영의정과 우의정 하나 오찬성 이계린 좌참찬 강맹경 병조판서 이계전 형조판서 이변 도승지 신석주 우거승지 구치관이 빈청에 모여서 아뢰기를 화이군 이영 최영손 김옥겸 등이 금성군 이유의 집에 모여서 사연하고서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은 병원대군의 첩초 요갱을 간통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질 수가 있으나 그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영은 외방에 유배하고 이유의 고신을 거두도록 하소서하고 또 아래기를 환관, 음자치 등이 국정에 관여하여 조정을 능멸하고 그 내부의 물건을 도용하고 여러 사회 관리를 마음대로 구타하는 등과 같은 소소한 절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는 이영의 환관이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고 또 모욕하고 횡력한 죄도 있습니다. 최참 등과 같은 소환들이 모두 조정을 모욕하고 능멸하니 그러한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모두 파출시키고 다만 술량한 근실한 자만을 남겨두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수양대군이 엄자치 등을 모조리 불러서 이건부에 하옥시켰다. 빈청은 궁중에 있는 대신이나 당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곳이다. 화이군은 세종의 서출 제1자이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적출 제6자이다. 사이에는 무사들이 모여서 활을 쏘는 내기를 하면서 벌리는 잔치를 말한다. 평원대군은 세종의 적출 제7자이다. 내부는 궁중 제화의 간직과 복식, 포진, 등촉의 출납을 맡아보던 곳이다. 그 창고를 말하기도 한다. 소화는 낮은 지위의 젊은 환관을 말한다. 단정실록 13권 단정 3년 6월 27일 개명 세 번째 기사 이근부에 전지하기를 금성대군 이유 판중초원사 홍야 당승이 홍해는 고신을 거두고 화이군 이영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고 김옥겸 최영선 허축 홍형로 홍일호 홍구성 최인 홍오봉 홍원효 홍적 홍승 이문 진유번 최자철 강종사는 아울러 고신을 거두고 먼 변방에 충분하고 전농시 종 목효지는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환관 엄자치는 본향에 부처하고 김충 최섭 이귀 임평 유대 박공 윤기 박윤 김득상 이충 정복 길유선 정존 최찬 조희 문한 유진 문중선 김혁 유한 김결 오율산 안우상 황사이 이간 한존 이효지 박존수 이강 오선 황경지 최잠 김종지 김덕공 김처선 최치돈 이귀존 서이 화계산 김흡 이등무 김득손 최석강 강희경 김효손은 아우러 고신을 거두고 본향에 부처하고 여기 요갱은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하고 또 교지를 내려서 사표국, 책방, 궁방, 보루각을 혁파하여 각각 유사에 붙이고 환관으로 하여금 맡아보지 말게 하였다. 문종이 흥하면서부터 환수가 마음대로 전행하여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는데 엄자치, 윤기, 유대, 박공, 임평 등이 가깝고 친밀한 사람끼리 당을 만들어 순치처럼 서로 의지했는데 엄자치는 사람들이 흉포하고 교활하여 남의 말을 잘 엿보아서 이미 문중조에서부터 궁중의 일을 맡아보니 사람들이 도나연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더욱 전행하여 거리낌이 없고 조정을 얕잡아 보았다. 일찍이 금중의 서쪽 앵문에 사설의 청사를 짓고 사르밤에 그곳에 나아가더니 매양 그 안에서 누워서 쉬었으며 거처, 음식, 의복이 실로 모두 지나치니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당류를 끌어다가 뿌리를 박으니 감히 누구인들 묻지 않겠는가. 수양대군이 이를 분하게 여겨 임금에게 아뢰기를 환시인 사람은 다만 쇠소에 대비하고 사령을 응할 뿐인데 지금 엄자치 등 교만하고 횡포하니 이들을 제거하여 조정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때 이르러 엄자치 이하 수십인을 외방에 유배시키니 시이가 이를 다행하게 여겼다. 극변은 최변방이고 환수는 환관이고 순치는 입과 입술 서로 밀접한 관계, 금중은 궁중이고 앵문은 궁중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 방문을 말한다. 쇠소는 물을 뿌리고 비질함, 청소를 말한다.
단육시로 13권 단중 3년 2월 28일 갑진 첫번째 기사 공조판서 박중손이 아래기를 사위 화이군 이영이 죄를 지은 것은 실로 신이 능히 금지하여 막지 않은 때문이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알고 있다 하였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2월 28일 갑진 두번째 기사 장령 이승소가 본도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제 죄를 받은 자들은 혹은 종친이고 혹은 공신이니 반드시 죄가 무거울 것입니다. 신등은 그 죄명을 듣기를 청합니다. 맞다. 아니 전지하기를 이미 적당히 헤아려 죄를 과하였으니 그 죄명을 알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승소가 아뢰기를 인군의 상부른 사람들을 알게 하여 권성징악을 밝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정난 이후에도 인심이 의욕하고 두려워하니 더욱 죄명을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이영은 불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죄 준 것이고 김욕겸은 무사로서 사살을 모였고 엄자치 등은 환시로서 조정을 경멸하고 국정을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과단하였으니 모두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다 잘라내는구나.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2월 28일 갑진 세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이지직 정가직 이양명 이효공 김자경 양수 함경 유실 이원 박임은 하지순 양북이 조책 박경우 조관 김사충 조득주 성박래 이영 김사충 이을림 홍성부 김종남 김경륜 장한지 김상희 이인장 배을부 이계 장삼형 이양동 권자상 건불 노달 강효선 이흥직 배희 송흥상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단중시록 13권 단중 3년 2월 29일 을사 첫번째 기사 공조판서 박중손을 원접사로 중추원사를 사 황치신을 평양선의사로 중추원 부사 조유예를 안주선의사로 청성위 심안이를 황주선의사로 영양위 정종을 개성부 선의사로 삼고 또 박중손과 이조 참판 권준을 관반으로 삼았다. 관반은 서울에 묵고 있는 외국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이다. 단중시록 13권 단중 3년 2월 2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만경현의 전포 역성 혼가는 아비가 죽자 분묘를 지켰고 그 어미가 또 복통을 만나서 곡도가 통하지 못하여 몸이 뻣뻣해져서 거의 죽게 되자 혼간이 정강이 살을 베어 잘게 썰어서 가루로서 화환을 만들어 술에 타서 드렸더니 곡도가 드디어 통하고 그 병이 조금 나았습니다. 이튿날 또 드리니 커다란 흰 지렁이가 곡도를 따라서 나와서 그 병이 아주 고쳐졌습니다. 전 부사장 김맹방은 그 아비가 악종 종기를 알아서 죽으려 하자 스스로 정강이 살을 베어 잘게 썰어서 술에 타서 바치니 그 아비가 즐겨 마시려 하지 않았는데 김맹방이 먼저 맛을 보니 아비가 그제서야 마셨어 그 병이 조금 나았습니다. 뒤에 아비의 병이 다시 생기다 또 살을 베어서 바치니 곧 나았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그 행위 특이하여 사람들이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이니 마땅히 정문하고 소용하소서. 김재현 학생 한계충은 나이가 2세에 어미가 죽고 나이 10세가 못 되어 아비가 또 죽으니 무덤 옆에 거처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전들이어 3년을 마쳤습니다. 나이 30에 이르러 몸소 스스로 헐글 자다가 다시 어미의 무덤을 만들고 거친 옷에 집신을 신고 또 3년을 마쳤습니다. 또 정모가 죽자 헐글 자다가 무덤을 만들고 친히 스스로 음식을 꺼내서 전드리고 무덤을 3년 동안 지켰습니다. 또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배웠습니다. 부안현 양녀 소사는 그 남편 선군 한을생이 죽으니 15년 동안 해어와 육류, 파, 마늘을 먹지 않았고 세월이 오래되어 옷이 헤어지면 다시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녀의 가난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개가 시키고자 했으나 굳이 사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검구현 학생 유구원의 죽자 그 아내 양잉질 덕은 무덤을 3년 동안 지켰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모습을 그려서 방에 안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전들이었고 관복을 좌우에 두고서 이를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습니다. 금산군의 고주석 길지의 딸은 유학 이효성에게 시집 갔는데 시부모를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였습니다. 26세에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자 모든 상제에 관계되는 일을 한결같이 가래에 따르고 부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시아버지가 이 효성의 전지와 노비를 여러 아들에게 나눠주고자 했으나 길씨의 효성에 간복하여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는데 길씨가 그 뜻을 알고서 시아버지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의 노비를 거느리고 봉양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니 시부모가 간복하여 뉘우쳐서 그 노비와 전지를 빼앗지 않았었습니다. 정사년에 이르러 그 어미가 병이 나자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곁에 모시다가 어미가 죽게 되자 그대로 머물렀지만 매 절기에 반드시 의복과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돌아가 시부모를 배웠습니다. 그 오라비 길사순이 서울에서 벼슬살이 할 때 길씨와 그 언니 김석정의 처가 동심으로 그 양미를 보내주었습니다. 길사순이 죽자 아들이 모두 어리고 약하니 조카를 시켜 시체를 맞아와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또 조카로 하여금 상례를 주장하게 하고 길씨는 길사순이 아내와 같이 거처하면서 상복을 기년 동안 입었습니다. 또 김석정의 처가 죽자 3년 동안 심상하였습니다. 또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몸소 스스로 약을 받들었고 죽게 되자 울다가 눈이 어두워졌으며 여러 아들들이 불사를 행하려고 했으나 길씨가 장자의 아내로서 먼저 삭제를 행하니 여러 아들들이 이로 인하여 감탄하고 깨닫고서 다만 상만전만을 행하였습니다. 창평형 학생 김하손이 죽자 그 아내 안씨는 나이 22세였는데 집 북쪽에 장사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전들이면서 3년을 마쳤습니다. 그 아비는 그녀가 일찍 가부가 되고 가난한 것을 애처롭게 여겨 제가시키고자 했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그 부녀로서 행동이 가상하니 마땅히 아울러 복호하소서. 전조의 유학 복윤무는 어미가 죽자 여묘 살이를 하면서 친히 스스로 음식을 끊어서 지성으로 전을 드렸고 집이 15여리의 거리였는데 매일 아비에게 혼정신성하면서 3년을 마쳤습니다. 어미의 영정을 깨끗이 한 방에 걸어놓고 상망에 제사 지내고 그 시물을 마치고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배우면서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습니다. 김재현 전 부사장 김손지는 어미가 죽자 몸속 흙과 돌을 져다가 무덤을 만들었고 비록 날씨가 춥더라도 망해를 신고 따뜻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여무여살이 하였습니다. 또 그 아비가 병으로 고생하자 똥을 맛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자기 몸으로 써 대신하기를 빌었습니다. 그 아비가 죽게 되자 한결같이 어미의 삶과 같이 하였으며 그 계모를 섬기기를 친어미를 섬기듯이 하였습니다. 옥구영 학생 이경무는 그 아비가 죽을 때에 어미의 묵은 병 때문에 여묘살이 할 수가 없었는데 어미가 죽자 아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고 흙을 져다가 무덤을 만들고 친히 스스로 음식을 꺼내서 두 무덤에 전을 드렸으며 3년을 마친 뒤에도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비 무덤에 거처하면서 비통하게 슬피 우는 것이 소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모두 효행이 가상하니 마땅히 제주에 따라 서용하소서. 남은부 김자강이 병으로 고생하자 그 아내 영금은 음식을 끊고 남편이 죽게 되자 함께 죽고자 하니 부모가 이를 만요하였으나 듣지 않고 바깥에다 풀섭으로 장사 지내고 그날로 죽었습니다. 마땅히 정문하여 절개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곡도는 대장과 학문이고 가래는 주자가래이고 심상은 상복으로 입지 않으나 상제와 같은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근신하는 일이다. 상망전은 3년의 상중에 있을 때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혼정신성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방에 문안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상망은 초하루 보름을 말한다. 시물은 절기에 따른 물건이고 망해는 집신이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승소가 본도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환관들이 조정을 경멸하고 국정에 관여하였는데도 다만 본향에 유배시킨 것과 무인들이 사설에 모였는데도 다만 먼 변방에 충군시킨 것은 모두 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유, 이영, 초, 요갱, 홍약, 목효지 등은 그 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도 모두 불가합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이영과 초요갱은 상피하여야 마땅한 데도 서로 간통하였고 홍약, 홍해, 목효지의 죄도 또한 무인들과 같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죄가 없다 했다. 이승소가 다시 아뢰기를 엄자치가 조정을 경멸하였는데도 고신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관관들도 또한 다만 고신만을 거두고 본향에 부처하였고 이영은 이미 부처하였는데 조요갱은 다만 장 80대에 찰 뿐이니 그 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무인들이 사설이 스스로 모이었으니 어찌 사유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여게 하여 요례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또 이유는 이미 고신을 또한 거두었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죄명을 밝히소서니 전제하기를 이미 수기하여 고쳐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사한 최황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한 건데 인주가 형벌을 쓰는 것은 악을 징계하라는 까닭이니 바로 하늘의 뇌정이 있어서 온갖 만물이 수경하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가지를 벌하여 100가지를 징계하고자 한다면 그 죄를 분명히 밝혀서 여러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데 한며 국가에서 정난 이후로는 인심이 쉽게 흔들려서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서 서로 말을 전하여 놀라고 의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60여인이 같은 날에 저촉되었고 이들을 구처하기를 성화와 같이 급박하게 하면서도 죄명이 드러나지 않으니 사방에서 보고 듣는 자들이 어찌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 신등에게 하교하시기를 환관이 국정에 관여하였고 조정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치하였다 하시나 신등은 거기에 사마 온공의 말을 보건대 환관들은 성식이 영리하고 언어가 분명하고 민첩하며 남의 안색을 잘 엿보아 그 취향을 받들어 맞춘다. 만약 물정을 훤히 알아서 깊고 원대한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임금을 보시고 받드는 이외에 다른 일을 맡기지 않는 밝고 지혜로운 임금이 아닐 때는 감언과 비사의 청임을 때로 따르게 되고 침륜과 부수지소를 때로 들어주게 된다. 이리하여 출척과 형상의 권력이 슬그머니 근시에 에게로 넘어가도 스스로는 알지 못하며 출척과 형상의 권력이 넘어갔는데도 국가가 위태롭고 어지럽지 않은 적은 아직 있지 않았다 하였으니 사마 온공이란 말은 만세 인주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환시가 권세를 부려서 국가가 어지럽지 않은 때가 역대로 없었던 것이 없습니다. 진나라 조고, 한나라 후람, 조절, 당나라 송도필, 경무수의 무리들이 다만 성사에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정치를 좀 먹으며 혹은 가느니 임금이 거처하는 어전에서 생겨서 독이 조정에까지 미치게 이르렀으니 그 화가 참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주의 권력을 가로채서 임금의 미복 침해하고 인지로 하여금 고립하게 하면서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환관의 무리들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니 진실로 작은 연구가 아니었으나 다행히 성감의 통촉하심에 힘입어서 하루아침에 점제 착결하였으니 국가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로 하여금 관향에 거처하도록 하여 생업에 편안하게 하시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벼워서 악을 징계하는 소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엄자체는 이미 황문의 장유되었고 또 훈신의 바늘에 참여하였으니 더욱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은에 갚아야 마땅한데 교만하고 횡력하기가 이와 같았으니 그 죄가 다른 사람보다 심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고신을 주탈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향 땅에 거처하게 하시니 신등은 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군사들이 사사로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 주었다 하시었으나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인신으로서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서 임금을 속이고 사정을 행하여도 진실로 국가의 이익이 아닌데 한면 조화지사로서 사사로이 서로 모이어서 교결하여 신복이 되니 그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병조의 명문이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라면 모두 모욕으로서 논하는 것이니 6절에는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께서 방미두점하여 국가의 원대한 장래를 위하여 염려한 소위입니다. 그늘에 간당히 사사로이 서로 고결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었으니 전감이 멀지 않은데 저들이 어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헌법을 범하였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진실로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조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지 않아야 마땅한데 지금 다만 먼 변방에 충군하였을 뿐이니 신등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략 홍해는 여러 조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지위가 높은 품질에 올랐으니 다시 충성을 다하여 봉공하여서 공효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마땅한데 이에 군사들로 더불어 사사를 서로 모이고 나라의 법을 간범하였습니다.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죽여도 남을 죄가 있는데 다만 직책을 거두고서 그로 하여금 편안히 자기 집에 있게 하시니 신등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검성대군은 별로 죄상이 없기 때문에 이에게 죄 주지 않는다 하시었으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처음에 어찌 죄가 없는데도 직첩을 거두도록 명하셨습니까? 또한 마땅히 유사에 회부하여 그 정상을 캐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킨 다음에 이를 용서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어찌 법을 굽혀서 사언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화익은 초요갱은 그 죄가 같은데 일이 상피 붙은 데 관계된다 하셨으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 영이 초요갱에게 대하여 비록 상피 붙은 데 관계된다고 하나 피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그 죄를 밝혀서 뒷사람에게 경계를 보여야 하는데 이를 비밀이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더구나 초요갱은 본래 천기에 관계되는 자이니 무엇을 좋게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안율하여 죄를 과하여 엄난하고 더러운 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연하에 그대로 거처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다만 그 죄를 속하게 하니 또한 옳지 않습니다. 위의 항목의 여러 사람이 죄를 전하께서 비록 이미 적당히 헤아려서 고쳐하셨지만 그러나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형벌을 쓰는 것이 꼭 죄에 합당하고 또 그 죄명을 비밀에 붙인다면 왕자가 국법을 밝히고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모두 유사히 회부해 그 죄를 끝까지 다스려 중해에 밝게 보여서 악한 짓을 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상소를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두지 않았다. 뇌정은 천둥이고 사마옹공은 송대의 학자 사마광을 말한다. 성식은 성질과 의식이고 비사는 비굴하게 아첨하는 말이고 침류는 점점 나쁜 일이 침범하여 넓어지는 것이다. 부수지소는 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끼는 것처럼 점차 남을 참수하는 것이다. 형상은 상벌이고 성사는 성중의 여우와 사중의 쥐처럼 몸이 안전한 데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 것, 즉 임금 곁 옆에 붙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성호사서의 약자이다. 위복은 형벌을 주고 복을 주는 임금의 권력이다. 황무는 내시이고 조화지사는 믿을만하고 도움이 되는 신하를 말한다. 모욕은 모반대 여기고 방미두점은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이다. 고결은 굳게 뭉치는 것이고 전감은 앞의 일을 거울 삼아 비춰보는 일이다. 충군은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친불의 고화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의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전군으로서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인 수군이나 국경수비대에 충당하였다. 봉공은 공사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이다. 이 영은 화이군이고 안율은 율에 비추어 벌을 매깁니다. 연하는 임금의 옆 궁전을 말한다. 단요실 13군 단종 3년 3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지좌 원희가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주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혜루 아래에서 연회를 하니 종친으로 영해군 이상과 의정부 성정훈에서 시연하였다. 이어서 종친으로 하여금 친히 사후하게 하였다. 종친의 사후에는 사슴머리를 그린 미후를 사용한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좌사관 대부 신전 등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이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지로서 간원의 직책을 승핍하여 올바른 논의로 성충을 도와드리지 못하였고 고신에 석양하거나 날마다 보통 행하는 사물을 보면서도 또한 능히 상세하게 살피지 못하여 지원하는 데 이르렀으니 되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다행히 지금 곡진하게 은혜로운 용수를 더하시어 직사에 도로 나오도록 허락하시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시어 신등의 직을 거두시어서 공도를 보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신전 등이 또 상서하기를 대저 간관의 직사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허물이 있다며 모람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신등이 모두 죄책을 범하였는데 비록 성자께서 곡진히 비호하여 주실지라도 그 여러 사람들의 언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등이 감히 정상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어 공도를 받겠으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승핍은 재주가 없으면서 관직을 차지하는 것이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에기를 무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것이 어찌 기약하지 아니하고서 모였겠습니까? 반드시 약속이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유사에 내려서 추국하게 하소서. 또 옛날부터 인군이 환시에 대하여 이를 어거하기를 비록 엄하게 하였지만 마침내 반드시 환을 남겼습니다. 옛날 당나라 만렵에 환관을 다 죽이지 않았었는데도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환관, 음자치 등은 빌건대 유서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여 율에 의하여 과다나소사니 전제하기를 이미 수기하여 시행하였으니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다 하였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드디어 아차산에서 사냥하였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강원도의 회의양 금성 흡곡 평강에 지진이 일어나니 향과 추문을 내려서 해괴제를 지냈다. 단중시로 13권 단중 3년 3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험납서강이 본원의 은연을 가지고 하려기를 신이 덕건대 그일에 환관이 국정에 관여하여 조정을 경멸하였다고 하여 모두 본향에 부처하였고 무인들이 사설에 모여서 패거리를 지었다고 하여 혹은 고신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먼 변방에 충군하고 이후의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였다가 한참 만에 도로 주었고 이영이 상비할 관계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요갱을 간통하였다고 하여 외방에 부처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환시에 지금은 문호를 소재하거나 전지를 받들어 출납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만약 국정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였다면 불경한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청컨대 무거운 전형에 처하소서. 무인들이 서로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사설의 스스로 모임을 가졌으니 어찌 사유가 없었겠습니까? 청컨대 유사의 회부하여 죄를 밝게 잡으소서. 이유는 종실의 지친으로서 하루아침에 고신을 거두었으니 반드시 죄가 무거울 것인데도 뒤따라 즉시 도로 주었으니 외부 사람들이 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사의 회부하여 그 죄를 밝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영은 이미 부처하였는데 조요갱이 홀로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조의 무릇 윤상을 어지럽힌 자는 모두 극변에 안치하였으니 청컨대 이영도 또한 먼 변방에 옮겨서 풍속을 바로잡으소서니 전제하기를 이미 수기하여 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서강이 다시 아뢰기를 한나라 당나라 이래로 환시가 권력을 전행하여 그 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러한 패단을 통촉하시어 법대로 다스리시었으나 다만 본향에 부처하시도록 하시니 죄를 과하심이 너무 가볍습니다.
엄자치는 황문의 장으로서 또 혼랭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더욱 마음을 다하여 봉공함이 마땅한데도 주애가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고 조정을 경멸하는 데 이르렀으니 더욱이 가벼운 형제에 둘 수 없습니다. 최영손, 김옥겸은 무용으로 이름이 나고 홍약, 홍해도 또한 무신으로서 지위가 높은 품질에 이르렀는데 사설이 모여서 패거리를 지어 감히 나라의 법을 간범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유사히 해부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아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본우는 사관원이고 이유는 금성대군이고 이영은 화이군이고 극변은 최변방이고 황무는 예시를 말한다.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인 조효문이 당성의 애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의위 이관이 지금 상중에 있는데 종지를 얻어 기력과 몸이 파리하고 마르니 청컨대 육즙을 내려주셨도록 명하소서. 또 중궁에서 송정수에 대하여 비록 숙부관계이지만 얘기에 방친의 기년의 상복은 대부에게까지만 이른다고 하였으니 중궁에게 상복이 없습니다. 청컨대 소선을 정지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종질은 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이다. 소선은 고기 반찬이 없는 수라상, 상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소선을 행하였다.